Easy. 잘 쉬셨습니까? 이제 공개 질의응답 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이 사연을 적어주신 분들이 세 분 이렇게 있네요. 다른 분들은 제출 안 하셨는데 먼저 이 제출하신 분들 사연부터 소개하면서 얘기를 진행해 볼까요? 그럼 먼저 사연 얘기부터 할게요. 닉네임이 꿈나무님이 또 계세요. 그러면 네, 포도님으로 하시겠다는 급정정. 네, 포도님이 주신 사연이 첫 번째가 얘기불안이고요. 그 뿌리 깊은 불안이 있는데 어렸을 때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분리불안 시기를 겪었고 그래서 케어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직 생활에 있어서 막말하는 직장 상사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혹시 이 중에 또 계실까요? 직장 상사가 막말을 하신대요. 그리고 조직이 5개월 동안 4번 팀이 바뀌는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상사는 모든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말하는데 나만 깊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사연을 얘기하셨어요. 그 사연만 읽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직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포도님의 그러면은 상황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포도님. 네, 저는 포도를 좋아해서 포도라고 급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불안 증상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제가 어떤 지점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 어렸을 때 유착 시기에 갑자기 엄마랑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을 하다고 하잖아요. 분리불안이라 그러죠? 네네. 예.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하신다고 외할머니 댁에 맡겼을 때 그날 경기를 일으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게 그때부터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불안에 대해서는 우선 그 첫 번째 얘기를 충분히 한 것 같고 두 번째 그 조직 생활에 대해서 저는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걸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 게 회사에서는 워낙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팀장 분들 위로 올라갈수록 그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에서 조인을 받으시면 그걸 아래로 내려 보내시는 그게 조직 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시고 화내시고 이런 팀장 분이 제가 비단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 조직이 바뀌었는데 그분 한 분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조직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분들은 더 많으실 테고 제가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느니 내 마음을 우선 바꿔서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이 그분이 막말하는 거는 똑같이 막말을 하세요. 근데 제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건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인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회사 생활을 계속 오래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읽고 있는 책이 회사에서 왜 나만 상처받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건 내가 읽어야 될 책이구나 하고 사왔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 상처를 받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먹어야지만 회사 생활을 계속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조직 생활을 좀 의연하게 하고 싶은 직장이네. 그럼 그 얘기를 주로 하면 되겠네요. 네네. 예. 다른 동료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던가요?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저처럼 그렇게 막 표를 안 내서 그런지 몰라. 굉장히 힘들어해요. 같이 힘들어하고
정말 막 말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시고 그리고 위에서 임원분들이 혼내시면 와서 막 크게 또 뭐라고 하시고 그런데 동료들은 힘들어는 하는데 원래 저런 사람이지라고 넘기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저를 내가 뭐 이런 부분이 부족했나? 그래서 좀 더 채우려고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동료들은 나보다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다는 거죠? 예, 힘든 건 똑같으나. 네네. 윤 선생님 무슨? 책에서 말하는 그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래요? 그게 지금 읽고 있는데 네. 좀 예민한 사람들. 정확하게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특정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조심해서 읽으세요. 네. 자칫하면 낙인 찍기가 돼버려가지고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분리불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욕구를 가질까요? 케어받고 싶은 욕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행동으로는.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는 좀 안정을 추구하는 근데 이게 제가 불안 증세가 있는 게 연결이 될까요? 당연하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 저는 불안은 욕구를 만족 못할까봐 불안한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욕구가 있으시죠? 안정을 케어받고 싶은 욕구라는 것이 무슨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은. 관계 맺고자 하는 욕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팀장 저 지랄 같아. 뭐 그냥 미친 개가 그냥 떠든다고 짖는다고 생각하지 뭐. 남의 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건강한 사람들은. 네. 분리가 된 사람들은. 근데 분리불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못하죠. 나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죠. 네. 쓸데없는 거 자꾸 연결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안 좋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자꾸 연결을 시켜요. 네.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내 분리불안이 이렇게 지금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구나. 네. 내가 저 사람한테 케어받고 싶어. 천만의 말씀. 아주 탁 놔버리면 되는 거죠. 위대한 포기. 어떻게 놓을까요? 참. 누가 이렇게 자기 코 확 풀어가지고 휴지 준 거 받으실래요? 아니요. 받더라도 휴지통에 말을 버려주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다 관계를 잘 맺고 좋게 지내야 된다 하는 이 신화를 네. 과감하게 이런 어이없는 얘기가 있어 하고서 그냥 탁 털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조직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연결을 분리불안이라는 거하고 연결을 시켰으면 지금 포도님이 말씀하신 그 분리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함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포도님 궁금하세요? 네. 저만 궁금했나? 아니요. 나는 제일 중요한 팀장 막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걸 해결하면 나머지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아물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팀에서 나왔고요. 그 팀에서 나왔는데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 게 새로 옮긴 팀이 계속 뿌리를 못 내리고 계속 조직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신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불안하고 연결시켰던 이유는 제가 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형인 것 같은데, 인간형인 것 같은데 그 조직 자체가 이렇게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니까 제가 더 불안을 느끼고 더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래서 네.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내가 너무 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예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싫지. 근데 뭐 어쩌겠어. 회사인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팀장한테 막말을 들을 때 태도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뀌면 다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조직이 바뀌면서 너무 생활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게 조직이 바뀜으로 해서 계속 야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보고가 더 많아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업무 자체가 힘이 드는 업무가 발생을 해요. 분리불안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확실히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걱정에서 내 마음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현실을 수용해야죠. 네.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고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다. 변화가 됐잖아요. 네. 근데 나는 보수적이라서 이렇게 원래대로 있는 걸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러는 성격인가 봐, 그런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을 네. 붙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만난 상황이 더 불안해지겠죠? 네. 더 마음에 안 들고. 네. 왜 그 더 마음에 안 들 핑계거리를 왜 만들까요, 굳이? 이거는 딱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 내 인생 내 책임이고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자신감이 지금 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내가 지금 책임질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걸 알면 그러면 이걸 연습을 해서라도 내 책임을 키워가고 해보자. 그래서 뭐 변화 좋지. 늘 이렇게 같은 감 지루하잖아.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더 기대하고 더 거기에 뭔가 해보고 뭔가 불안정하고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또 기회가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양면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정적이고 어려운 쪽의 측면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현실에서 또 긍정적이고 그 나은 측면 그런 쪽으로 보고서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는 거. 네. 근데 그러니까 불안을 설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너무 가혹해요, 현실이. 왜냐하면 지금 이 5년 동안 계속 11시, 12시에 퇴근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그만두면 되죠. 5년 동안 안 그만두셨어요? 저는 뭔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5년 동안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녔던 거는 그 만족되는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건 불편함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만족되던 욕구가 이제 작아지고 불편함이 커진다면 그럼 이제 그만두면 되는 거죠. 바꾸면 되는 거죠. 돈을 덜 벌더라도 좀 안정된 걸 찾는다든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던 그 시기가 기억이 나세요? 아니요, 기억나지 않아요. 네,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저는 제가 불안 증세를 갖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예기 불안을 앓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들은 정말 분리불안을 심하게 느끼잖아요. 네. 근데 분리불안을 심하게 느낀다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은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인간적이잖아요. 네. 그런 면을 봐주면 돼요. 내가 참 인간적이구나. 정을 좋아하고 소중한 게 뭔지 아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을 좀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팀장 같은 사람. 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좀 분리가 된 상태거든요.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엄마가 살아야 되겠고 애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억지로 분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젖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엄마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저한테는 없죠.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한 이후에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어느 순간 괜히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떼놨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기억에도 없는 게 이제 커서 그 얘기가 자꾸 나에게 이렇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화가 되면서 어느 쪽으로 기억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냐면 나는 보호를 받아야 돼. 그때 보호를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그거를 채워야 돼라고 하는 억지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시절의 기억이 나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것도 어쩌면 내 기억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무슨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삐져있는 아니면 토라져 있는 그 마음이 좀 합리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항상 불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불안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혹시 정말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이 뿌리가 거기였었던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방금 방생님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하는데 그거에서 수용하고 그 상태에 잠깐 스테이하면서 이게 그런 건가라고 하기보다
그래도 나는 계속 그렇게 힘들고 있고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이거를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이런 부분에 내가 충분히 좀 수용이 됐으면 하는 이런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라는 걸 그건 없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책임감은 있거든요. 저는 제 일을 제가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 안 해봤습니다. 내 일을 내가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외로움이라든가 억울함 같은 것도 감수하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네. 예. 물어보고 싶은 거. 네. 혹시 팀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게 경영진에게 그만큼의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있는 게 신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 뿌리를 못 내리고 이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포도님 잘못은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조직이 바뀌는 변화를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좀 커다란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을 개인이 그 속에 있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네. 자, 이제 그런 경우에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불만을 가질 것인지, 이게 이렇구나 해서 출발할 것인지, 그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현명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네. 예. 이제 다음 사연으로 갈까요? 네. 요즘에 불안이 화두인가 봅니다. 또 불안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없애고 싶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 두려워서고요. 그리고 내 또래의 사람들과 남자나 여자든지 어울리고 싶은데 무서워서 긴장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습관적으로 무리한? 이해되셨어요? 네, 자연스럽게 못한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과거의 실패했던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기억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치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집에서 자립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정말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 상태네요. 네. 그것도 말씀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그런 새로운 일을 잘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왜 안 되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수록 더 안 되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까 전에 꿈나무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랑 사회생활에서 양쪽 다 불안함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가 딱 그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인간관계, 사회, 네, 그러니까 둘 다에서 다 불안함을 느꼈던 거. 네.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교우관계나 이렇게 그런 가족관계나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힘들었지만 그거랑 제 사회생활을 분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상황에서만 힘들지 그 외의 시간에선 잘 놀고 즐겁고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꿈나무니 아까 그 중학교 때 친구들을 때렸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내가 중학교 때 남자애한테 맞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면서 되게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저분이 나보다 어리고 날 때리지 않을 건데 내가 그거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 이후부터 그 사회생활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 사회생활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함이 이거를 다 잠식시켜버렸다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다는 걸 아는데 정확히 어떤 게 계기였고 무슨 감정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어떤 남자애한테 맞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착 연결이 된 거예요? 맞았던 건 초등학교고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그 남자애들이랑 같은 중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맞았나 봐요. 심하게 맞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심각했지만 지금 보면은 육체적으로 때린 건 별로 없었고 약간 협박 같은 게 좀 있었고 그거를 반의 애들이랑 담임 선생님이 알았을 때 담임 선생님이 한
조치가 이렇게 옳지 않았다는 걸 알죠. 어떻게 조치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애랑 저랑 이렇게 악수하고 하회 이렇게 했는데 억지 화해를 시켰구나. 네,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였던 거였고 그 하회를 한 다음에 그 남자가 저한테 협박을 했거든요. 네가 선생님한테 일러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또 당한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더 공포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선생님도 믿을 수 없고. 네, 그 선생님만. 그 해결책이 없었고요. 네, 해결을 못했죠. 그게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 갖게 됐다. 그러니까 여자랑은 좀 상관없긴 하지만 남자에 대한 인간관계에서는 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때 나를 괴롭혔던 애들의 이름이랑 무슨 말을 했는지 막 어떻게 맞았는지 그런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상담했을 때 해석을 들어서 그 남자도 참 불쌍하다. 걔가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너한테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남자애가 막 저를 때리면서 여러 명 패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애들한테 집에 가는 하굣길을 이렇게 발로 차고 이렇게 가방이랑 이런 거 같은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살아가지고 가는 길이 같았고 뭐 너 죽여버릴 거다. 내일 총 들고 가서 니 쏴버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그리고 막 그렇게 했던 게 걔가 자기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누구 어른한테 그렇게 맞아서 나한테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거를 그랬을 것 같다라고 들었을 때 이제 그 행동을 한 그 아이의 동기 같은 것을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네. 그렇지만 정작 내 마음 내가 받았던 충격 그걸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 것 같네요. 네, 극복이 안 됐죠. 왜 극복이 안 됐을까요? 그 남자애랑 관계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같은 중학교를 갔는데 그리고 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애를 봤을 때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무섭지가 않으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무서워요? 생각하면 무섭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도 무서워요? 남자친구 사귀고 그럴 때? 안 무서웠던 사람도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남자에 대한 이게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라든가 편하지 않음이 있었죠. 예, 그 거부감이나 남자에 대한 무서움, 그로 인해서 이제 불안해지는 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꿈나무님한테 한 얘기랑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요? 제가 원하는 걸 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계속 이거를 의식하고 있으니까 의식을 안 하게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의식을 안 하게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남자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속적인 관계에 있어서 뭐 아버지라든가 그러니까 정말 짧은 기간 그런 좋은 관계는 있어도 네. 좋은 남자 모델이 없어요? 근데 실존하는 모델은 없죠. 저하고 관계가 실존하는 있는. 모델은 없어요? 네. 여기도 지금 남자분이 몇 분 계신데 혹시 여기 남자분들 중에 나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하고 저기 짜자님 손 들으셨고요. K님도 손 드셨고 저희가 이분들은 보장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딱 그 중학교 때 친구를 때렸다 그 순간부터 여기 있는 남자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저를 때린 그러니까 그리고 저게 누군가 대신 사과해주면 풀릴까요? 아니 그게 제가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네.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풀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 없죠. 네. 왜 답이 없을까? 답이 없는 걸 가지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암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 이 기정사실화되죠?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무서워할 필요 없는 걸 무서워하고 있어. 근데 무서워. 근데 그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하는 거하고 무서워 하는 거하고는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인가요? 다르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게 본인의 마음이에요? 무서운 게 제 마음이죠.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영영 해결 못 해요.
더 이상 이걸 무서워하고 싶지 않아. 여기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내 진심이에요. 그럼 해결돼요. 난 근데 여전히 무서워. 이게 내 진심이면 영영 해결 안 돼요. 자, 어떤 걸 선택할래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선택해야죠. 선택해야죠예요? 선택할래요? 지금은 무섭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마음의 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위에 가벼운 거는 위로 뜨고요. 무거운 건 아래로 내려가고요. 진심을 담을수록 더 무겁고요. 항상 우리가 진짜 마음, 가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리적으로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이 마치 지금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탈님이 지금 제일 깊이 있는 마음이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실제로 제일 깊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 이거 무섭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표면이고 난 근데 실제로 무서워하는 것이 더 깊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풀린다니까요. 그 깊이는 뭘로 정하냐 하면 내가 자유의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그거를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사로잡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 사과해 좀 풀릴까요? 이거 다 답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은 그걸 싫어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로잡히는 거, 무서워하는 거, 이걸 싫어하는 게 내 마음이라고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러니까 한때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지.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보석 같은 것도 아니고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날 괴롭히기까지 하잖아. 그걸 왜 붙들고 있어요? 이제 그걸 붙들고 있는 거는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 뭐 책임 전가를 하든가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차리면 굳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에 휩싸여서 영향을 받으면서 내 인생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하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 내 선택이라는 거, 그걸 몰라서 그래요. 배워요, 좀. 소탈님. 네. 아까 그 꿈나무님한테 딱 한마디 해줬잖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라고. 네. 아주 소탈하게 한마디 딱 했잖아요. 네. 그 말을 할 때 진심이었나요? 애드립이었나요? 어떤 그 사회적 관계를 위한 그런 얘기였나요? 진심이었죠. 네. 네. 100% 진심이에요. 네. 의심하지 마세요. 네. 뭔가 이렇게 좀 고장이 나면요. 좋고 잘 돼 있는 그런 것들은 내게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것만 내 것 같고, 이럴 때 오는 것이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공통적인 특징이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거를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자꾸. 우울증에 걸릴 소지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쓴다고. 반대로. 정리가 좀 되세요? 네. 괜히 그 사연 괜히 질문 괜히 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렇지는 않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꾸 이제 자기를 의심하는 그 부분은 좀 작업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네, 여기서 집에서 자립하고 싶다라는 얘기 있는데 그거는 다음으로 미룰까요? 네. 네. 사랑했던 우린 나의 너, 너의 나, 나의 나, 너의 너 항상 그렇게 넷이서 만났지. 사랑했던 우리 서로의 눈빛에 비춰진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서로를 찾았지. 두려움조차 알지 못했었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었지. 더욱더 사랑해야만 할 많은 날들 찾아갔지. 잊지 못할 그날 나는 너는 나였었지.
생각해